놀랍게도 우리 은하가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은하가 더 많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거예요. 이 논문에서 이 은하 회전 비대칭이 우주의 기원과 구조적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 우주가 멈춰있는 우주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 우주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했던 람다 CDM 모델입니다.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고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관측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우주론의 기본 틀이에요. 람다는 뭐죠? 암흑 에너지. CDM은 뭐다? 차가운 암흑 물질. 이 두 개가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팽창을 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지금 평평한 시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럼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BHC입니다. 블랙홀 코스모스롤로지예요. 아니 진짜로 BHC라고 불러요. 몰랐죠? BHC 대표님. 저희와 협력해서 새로운 뭔가 메뉴를 개발을 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지어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우주론은 이렇게 말해요. 우주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쪽에 있는 다른 우주에 블랙홀 속에서 탄생한 어떤 우주일 것이다. 자, 그러면 람다 CDM 모델하고 이제 블랙홀 우주론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블랙홀 우주론 회전을 한다고 그랬죠. 네. 이 회전이 우주의 구조나 그다음에 은하 자체의 회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미세한 방향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런 모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을까 논문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써 있죠? JWST가 써 있습니다.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이 우주 회전에 따른 미세한 다른 현상이 실제로 관측이 된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63개의 은하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158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105개, 약 2대1 수준의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은하가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은하가 더 많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거예요. 이 논문에서 이 은하 회전 비대칭이 우주의 기원과 구조적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 우주가 멈춰있는 우주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 우주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은하 회전 방향의 비대칭이 허블 텐션 매우 초기 우주의 대형 은하 관측과 함께 기존 람다 CDM 모델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다. 우리 허블 텐션 아까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허블 텐션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는데 아까의 그 논문과 이번에 관측 논문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우주가 돈다는 거고 우리 우주가 도는 거는 이 이론은 어디서 기원이 됐지라고 보면은 블랙홀 우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홀 속 우주가 요즘 다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코스믹 스핀이라고 할게요. 이 우주적 스핀은 우주의 팽창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CMB 악의 축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쵸. 지금 우리가 관측했던 은하의 회전 방향이 다른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의 진화와 우리 은하들의 대형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람다 CDM 모델은 설명을 하고 어떻게 BHC는 설명을 할까라는 걸 비교를 해봐요. 람다 CDM 모델의 우주의 표준 타임라인입니다. 맨 처음에 저 밝은 빛 쪽에 뭐죠? 우주 탄생, 빅뱅이죠. 네, 빅뱅. 그리고 나서 갑자기 커져요, 사이즈가.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원시 핵합성이 생기면서 CMB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되면서 암흑 에너지로 인해서 뭐 이렇게 다 생기는 이 과정이 람다 CDM 모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델이자 지금 천문학계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델이고 모든 우리가 관측적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블랙홀 우주론에서의 시간 시작점은 어디냐? 아까 말했던 바운스된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시작이 무에서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블랙홀 속의 우주론은 그 전에 물질들이 있고 거기서 물질들이 갑자기 바운스가 되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갑자기 퍼져나가니까 네. 인플레이션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셨던 저렇게 블랙홀 공간은 이미 너무나 크니까 바운스 자체가 빅뱅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반동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이제 BHC 이론인 거죠. 다시 말해서 블랙홀 우주에서는 무에서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블랙홀 내부에서 붕괴가 돼서 바운스가 돼서 반동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초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부모의 우주별처럼 이렇게 막 밀도가 많아 있는 그 물질들인 거죠. 우리 우주의 물질들은 부모 우주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그 물질들이다. 그래서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은 차가운 암흑 물질이 우주 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암흑 물질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초기 우주에는 밀도의 작은 불균형,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밀도 요동이 존재를 했던 거죠. 이 밀도 요동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그 패턴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우리 우주의 거대한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게 람다 CDM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블랙홀 우주론에서 구조 형성은 비슷해요. 근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물질들이 바운스 돼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의 요동이라는 것도 기원이 다른 거죠. 람다 CDM 모델에서는 아까 그 양자적 요동, 밀도의 요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BHC 모델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물질들이 모여 있는 상태가 그 이미 그 상태인 거죠. 부모 우주로부터 물려받은 요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우주 구조가 크게 형성이 된다. 현재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은 은하의 회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는 완전히 무작위여야 됩니다. 요동이 막 있으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없어야죠. 회전이.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관측을 했을 때 거의 1대1, 조금 벗어나서 한 1.2대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관측에서 봤더니 뭐냐면은 비율로 봤을 때 2대1 정도의 편향이 생기는 거죠. 무작위 분포에서 이렇게 딱 이만큼을 검출을 했을 때 2대1로 나올 확률이 0.07% 수준입니다. 물론 더 많이 관측을 해봐야겠죠. 아, 그쵸. 이것도 JWST 논문에 나온 거예요. 보면은 저 가운데 숫자 있죠. 저 점이 적도 지점이에요. 그래서 북반구 쪽하고 남반구를 봤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은 반대 방향이다. 네. 그래서 위아래로 봤을 때 남북 방향으로 대칭성이 깨져? 이러면은 우주 전체가 회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논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연구에서 나타난 건데 이것도 아까 같은 그림이었죠. 저 중에서 263개의 은하를 관측을 한 거였어요. 그 중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매우 초기에 은하가 그렇게 거대할 수 없는데 너무나 거대한 은하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견된 초기 은하들인 거거든요. 이거 매우 초기 은하인데 빅뱅 이후 거의 2억 년에서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이 은하들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람다 CDM 모델로는 이렇게 빨리 진화한 구조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관측이 정교해질수록 점점 람다 CDM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면서. 근데 이런 현상을 BHC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 자체가 회전을 하고 있었을 거다. 초기 우주의 회전 또는 일부 방향 또는 지역적으로 어떤 비대칭적인 구조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를 BHC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주 전체가 회전을 한다고 하면 원심력 효과가 생기겠죠. 우주 전체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특정 축 모양으로 훨씬 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BHC의 모델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주가 바운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반동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은 밀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 특정 부분에 물질이 많이 모인 부분이 애초에 있었을 수도 있고 바운스 돼서 튕겨나가는 게 달랐을 수도 있고 그거는 두 개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쵸.
좀 물질이 많은 부분에서는 은하가 빨리 형성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관측적으로 봤을 때 특정 부분에 회전이 많은 것도 설명이 돼요. 이 논문 자체도 비슷한 주장을 해요. 아주 오래된 은하와 허블 텐션 문제는 우주의 구조가 처음부터 균일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비대칭성은 은하 회전 방향의 편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블랙홀 우주론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장하는 바가 전부 블랙홀 우주론인 거야. 그쵸. 되게 부드럽게 잘 썼네요. 해결해야 하는 우주론의 난제를 람다 CDM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BHC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람다 CDM 모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크게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특이점 문제,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허블 텐션, 그리고 암흑 에너지 문제예요. 요것들을 왜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특이점 문제예요. 빅뱅은 무한 밀도에서 시작하는데 이 무한 밀도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출발점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빅뱅이라는 게 시작이 된 게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무한한 한 점은 무한히 작고 무한히 뜨겁고 그래서 어떠한 물리학적 법칙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를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우주의 시작점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은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를 설명을 하기 위한 물리학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요. 람다 CDM 모델은. 그리고 두 번째로 지평선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둥글다고 가정을 하면 한쪽 끝하고 다른 한쪽 끝은 빛의 속도로 가도 아직까지 닿지 않는데 정보를 어떻게 똑같이 가지고 있냐. 우리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막 빨간 점, 파란 점이 있어서 되게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온도는 0.00001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오차예요. 그렇다면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균일할까? 그래서 람다 CDM 모델은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공간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 점에 있다가 팽창을 했다. 그래서 그 점이 그냥 쭉 늘어나 버려서 균일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람다 CDM 모델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탄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평평해 보이는 거지? 이렇게 평평을 하려면은 출발 조건이 아주 정교해야 돼. 우주가 평평하다는 거는 지금 어떤 뜻이냐면은 코끼리 위에다가 연필을 하나 세워놨어. 근데 코끼리가 걸어가는데 그 연필이 안 쓰러지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허블 텐션 문제. 우리 아까 설명을 했죠. 허블 텐션도 람다 CDM 모델이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암흑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우주를 밀어내는 힘의 정체가 뭔데? 암흑 에너지가 뭔데? 람다 CDM 모델은 암흑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BHC는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5개를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특이점 문제 우리 있었잖아요. 시작은 이거 우리 계속 얘기를 했던 거니까 바운스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블랙홀 속에 모인 물질들이 다시 바운스 되는 거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다. 무한 밀도로 수렴하기 전에 튕겨나가면서 특이점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럼 특이점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평선 문제. 저 끝하고 저 끝은 통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같을 수 있었던 거지? BHC는 애초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 람다 CDM 모델은 이걸 인플레이션으로 해결을 합니다. BHC에서는 그 반동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블 텐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주 전체가 블랙홀 속에서 회전을 한다. 아무리 느려도 회전을 하기는 하면은 이 허블 텐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 람다 CDM 모델은 이게 람다 CDM 모델이잖아요. 블랙홀 우주로는 우리가 블랙홀 안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거는 착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블랙홀 내부의 구조적인 그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블랙홀 우주론은 진짜 람다 CDM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걸 다 설명하네? 이거 진짜 맞는 이론 아니야?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칼 포퍼라는 분이 과학이라는 거는 반증이 가능해야 된다. 반증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론이 틀릴 수도 있는 실험이나 관측이 가능해야 비로소 과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이런 속성들을 가져야 돼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반증, 다시 말해서 틀릴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이 명확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가 작아야 돼요. 변수의 개수가 많다? 이건 뭐냐면은 어디든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를 들어 BHC 이론이 그렇잖아요. 지금 람다 CDM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결과든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론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 포퍼는. BHC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도가 너무나 많아요. 조절 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바운스의 튕김 정도의 세기라든지 얼마나 우주가 빠르게 팽창을 한다든지 초기 조건들도 밀도라든지 요동이라든지 비대칭성이라든지 시간 공간적이라는 거지 얼마나 물질들이 모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나 예시는 내가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있는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귀에 걸면 람다 귀걸이. CDM 모델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은 매개 변수가 몇 개 안 돼요. 암흑 물질의 비율이라든지 밀도라든지 곡률, 허블 상수 요 몇 개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대부분의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블랙홀 우주론이 정말 이대로 이론이 되려면은 더 많은 매개 변수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금이 그 단계예요. 관측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점점 조정이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렇게 딱 되면은 그것도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블랙홀 이론은 이제 성장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BHC 이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다고 하면은 저 블랙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우주나 블랙홀 외부를 통해서 BHC를 직접 검증하는 게 불가능해요. 간접적인 증거는 우리가 관측을 했잖아요. 이런 관측을 통해서 BHC는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BHC 모델에서 바운스란 어디선가 특이점 대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바운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 바운스가 가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등장한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퀀텀 그래비티, 양자 중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양자 중력이라는 이론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이론이에요. 초근 이론과 같이 약간 성숙하지 못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지 못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양자 중력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정말 그냥 왜곡된 말로? 우리가 양자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우리 벽도 뚫고 갈 수 있고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양자적인 현상인데 중력에서도 그런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양자 중력인 개념이죠. 그래서 람다 CDM 모델이 우리가 수치로 말하는 모델인 거예요. 수치로 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우주론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비해서 BHC 같은 모델은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이 아직 없어요.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게 람다 CDM 모델이라면 BHC를 설명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람다 CDM 모델처럼. 그런 모델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 이 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블랙홀 우주론의 과학적 위상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과학이라는 거는 정답만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정답이 있으면 이 정답으로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다 과학으로 품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과학으로 그 정답으로 찾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BHC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람다 CDM 모델도 지금 정확하게 모든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람다 CDM 모델은 저 가운데 큰 나무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많은 곁가지들이 있잖아요. 저 곁가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BHC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BHC가 단순한 SF적인 상상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블랙홀 우주론 모델도 람다 CDM 모델과 비등비등하게 네.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버려질 수도 있겠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싹 단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